자, 그거는 그 교사 말이야. 아, 오케이. 이미 나왔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늦은 날씨에도 제20대 새누리당 국민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석춘 후보의 기자회견장을 찾아주신 김인철 후보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은 예비 후보 신분이어서 선거법에 좀 저촉받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찾아주신 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를 단상으로 모셔가지고 출마 선언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우승 대표와 우리 많은 기자님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예기님들 참 많이 오셔가지고 송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대변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국민 시민과 사랑하는 근로자,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민시절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석춘 인사드립니다. 한분 한 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대 초반 구미에서 군생활을 시작으로 구미와 인연을 맺고 구미여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근로자의 삶과 노사관계를 익히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노총의 총본상인 한국노총위원장으로 당선되어서 대한민국 전국 근로자의 hun익과 노사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여 노사 전문가로는 국내 처음으로 대통령 고용노동 특별 보장을 위임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대통령과 비즈니스 해외 순방을 함께하면서 노하우를 살려 글로벌 기업 유치하는 것, 그리고 노사정 대통합을 이룬 경험과 축적된 힘을 구미 시민들과 함께 노후 걱정 없는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살기 좋고 존경받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새누리당 구미시절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간 구미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전직 국회의원들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과 아울러 대기업들의 구미를 빠져나가면서 구미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경기가 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자주 섞인 지역인들의 여론을 접하면서 저 장석춘은 지금 구미의 생활을 위기의 구미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열 시민 여러분, 이제 구미는 새롭고 참신한 인물, 구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 정말로 지역민 곁에서 지역을 세밀하게 함께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진실한 국회의원의 절실히 필요한 선택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미시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미의 많은 대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항노총위원장과 고용노동 특별보장 실무를 통해 거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노동 건전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장수주의가 하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직대성하여 반드시 구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기성정치의 기득권을 심판하시어 제대로 된 정치작용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제20대 구미시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대교체, 선수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신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겠습니다. 제20대 구미시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저 장석준은 이번 선거의 모티브를 정책 선거로 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미지역 경제발전 방안, 정규적인 개선, 도시재생, 농업, 축산업, 복지, 문화, 교육 등에 관하여 구성한 정책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 정책 발표회 자리를 통해서 구미 발전의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포부를 펼친 곳은 그 어느 지역도 아닌 바로 진실한 사람, 저 장성춘이 청춘을 보내고 저 장성춘의 제2의 고향이자 제 아이들의 고향인 바로 이곳 구미에서 30여 년간 배우고 익힌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곳은 바로 구미시열 이곳 선거구입니다. 존경하는 구미시열 시민 여러분, 진실한 저 장석준은 12월 21일 구미시청 이곳 열린나라에서 진실한 깨끗한 정직한의 바로 사만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기본적 바탕으로 구미시열 국회의원 선거의 선수 개최를 강력히 필요한 바입니다. 진실한 장석준이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행복한 구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장석준이 구미의 정치 거국성을 한층 더 발전시켜 구미의 명예를 되살리겠습니다. 정직한 장석준이 부정한 님 앞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 편에서 우직하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열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미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 시기에 진실한 사람 저 장석준과 함께 행복의 여정을 향해 아름다운 동행을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제20대 새누리당 구미열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석준 의원입니다.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석춘 후보는 정책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저희는 지금 구미시가 취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그 장석춘 후보가 가지고 나온 정책 공약에 대해서 매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건이라도 여기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이나 다른 후보들로부터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고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해서 이번 선거는 공약선거, 정책선거로 나아갈 것을 저희가 여기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석춘 후보가 출마하는데 옆에서 항상 따뜻하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 조규자 배우자님을 모시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오늘 출마 선언의 마지막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옆으로 나가시죠. 저희 안사람입니다. 같이 인사 좀 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늦은 날씨에도 찾아주셔서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출마 선언 잠시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잠시. 영란이 저널의 달인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메모하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시민들이 궁금사항을 함께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도자료를 잠깐 읽어보니까 노사정 축적된 힘,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멈춘 심장을 뛰게 된다. 이런 지금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0일째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노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시장님과 차원하 위원장을 만나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구미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구미 공단 발전을 위해서 경험하신 좋은 일이 있으시면 이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심한봉 의원이 대법원 사건 계류 중에 그 당시 보궐선거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출판 기념 행사로 갑적에 출마한다고 소문을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을지역에 출마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알기로 구미에 지금 7년간 지금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구미 경제 발전, 공단 발전을 위해서 업적이 있으면 이분께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그동안 뭘 하다 구미 발전을 위해서. 문제 답변 드리기 전에요.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매주의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그 안에 다 기본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 해당되는 공약을 발표하실 때 이런 뭐 좀 난해한 질문이라도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봤습니다. 현재로서 제 입장에서 강기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만 관심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이든지 제가 나중에 낯설 자리에 됐을 때는 어떤 역할이든 자임해서 이런 부분이 슬기롭게 좀 극복하고 서로가 상처가 윈윈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요.
저는 구미에 21년을 살다가 LG전자 전국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는 바람에 서울로 갔습니다. 가서 금속연맹 방문노총위원장 대통령 특보를 역임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나름대로는 LG전자 노조 지부장 시절에는 노경관계로 인해서 서로가 노사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꾸 지역에 대해서는 요 부분이 다음에 그 공약사항에 포함됐을 때 그때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저는 활동을 했다고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013년도 보궐선거 그때는 당에서 권유가 왔습니다. 받았지만 그 다행히 심학봉 의원께서 대법원에서 좋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출마까지 깊이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을성구를 선택했는가 하면 저는 을 지역에서 적지 않은 기간을 살았습니다. 이게 7년입니다. 가까이 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을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높습니다. 구미는 뭐 감이나 을이나 같다 하지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저는 을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을 지역에서 펼쳐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을을 선택했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예비 후보자 신분 기간에 선거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5가지 정도로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한테 오늘 하루 종일 많이 틀을 줘도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비 후보자 신분이고 오늘은 출마 기자회견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린 것은 다음 정책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보도 자료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인터넷에서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론하고 일부 입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거도 나이가 우원합니다. 하고 기자분들이 오늘 많이 안 오셨는데 아까 강연 발언님 말씀하신 지금 노동계도 대통령 고용노동 보장을 맡았기 때문에 특히 구미 시청에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수비도 해놨는데 지금 농촌에서 저런 식으로 가구물까지 찢다시피 하면서 발에 불까지 피우고 그렇게 장기가 농성을 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 노인회에서 이사회를 지금 하면서도 노인들까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을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이 또 고용노동 특별 보장을 지냈고 한국노총 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더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대 새누리당 구미시 어느 국회에 출마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새누리당 정선을 위해서만 본인이 하실 건지 아니면 정선이 안 됐을 때는 출마를 안 하실 건지 그것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강의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내년도 구미시 예산이 총 얼마이며 국도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우수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좀 난해한 질문을 좀 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소통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죄송스럽고요. 조금 전에 우리 한명 발행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답변 그거로 대체하고요. 다음에 이 공약이 나왔을 때 그때 말씀하신 대로 좀 답변 드리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 양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이루어지니까요. 그때 매주 월요일 날 제가 공약을 발표하니까요. 그때 제가 받아들이는 것도 좀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자가 여기는 또 남유준 시장님이 우리 43만 구미 시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펴가는 곳이고
시장님이 하시는 것하고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정책을 발표할 때 좀 고민스럽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재 지금 남유진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업무 부분까지 저희들이 답변을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한 결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 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뉴스열 검증식 기자입니다. 출마 선언문에 보니까 세대 교체 선수 교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직에 있는 선수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이고 앞으로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그리고 중앙에 있을 때 지역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 아니요 그렇게 질문을 어떻게 중앙에서 구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고 질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었어요. 요에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니다. 이것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동운동 한국노총회장 대통특보였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중앙에서 한 역할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깨 근로장판했습니다. 누가 제가 예상하는데 나름대로 큰 일조를 했습니다. 제가 노총위원장 할 때 내 지역을 위해서 내가 구에서 성장했는 그러한 부분이 나한테는 상당히 온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예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서 국고 지원을 전 예산을 끌어냈습니다. 그런 하나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대 교체 지금 우리 국민은 갑자기는 의원이 없습니다. 의원이 없습니다. 은식이 김태한 의원이 계십니다.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좀 젊은 형기가 좀 서로 긴장 관계를 불이내기 위해서는 저는 선수 교체,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또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그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받겠습니다. 예. 네, 구미 IT 뉴스 박명수입니다. 난해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노총과 민노총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노총하고 쉽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로자의 끊임을 위해서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지향하는 건 같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같다 하지만 한국노총에서 온전하게 현직하게 차이겠죠. 예를 들어서요. 한국노총은 노상안에 트러블이 있고 이 협상이 다르실 때는 협상을 최우선 가져갑니다. 파업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을 쓰는 그러한 우리 모토가 되어 있고요. 민노총은 바로 파업을 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은 지금은 정책적으로도 분명히 부분이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노총 위원장 시절에 물론 노사정 간에 노사 간에 충분히 트러블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 높이는 데는 저는 노사 간에 그런 트러블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해외 출마 갔을 때 해외 나가서 글로벌 기업들한테 한국의 기업을 투자 유치를 저는 노동자 입장에서 한국의 양질의 노동자와 온전한 노동자들의 그러한 강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되지만 단언적으로 비슷하게 말씀드린다면 한국노총의 노동운동으로 노동계를 재편될 것입니다. 재편될 것이고요. 한국노총은 앞으로 건전하고 정책을 가지고 조직들이 영도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노동단체로 건전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자주 할 수도 없고 시간을 받아받고 마쳤으면 좋겠고요. 구밀고 발행의 민선입니다.
뽑기에는 역사관이 추천해야 되는데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서울에서 민중걸기대회를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조계사 사태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 어떤지.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역사 교과서는요. 역사 교과서는 어떤 식이든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계사 사태는 두 분 다시 지금은 독재 시절이 아닙니다.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대통령이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독재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계사의 조계단체의 기준했다는 것은 옛날에는 성당, 천주교에서 그렇게 그러면 정치범에 대해 정부가 말하는 이 정치범에 대해서는 조계단체에서 품었습니다. 보호해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자는 절대로 그런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 보니까 선거를 보신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이 시청 주도하면서 많은 그때 선거를 주로 자료를 봤습니다. 매주 그 공약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우리 장성준 예능이 처음이라는데 그래서 상당히 문제적으로 봤더라고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자리 부분 때문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 예비 후보님들이 실질적으로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국제 공약 자리에서 발표하고 토론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예를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는 부분인데 이 14나라의 공간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민시청에 관련한 친구들하고 상의를 하는 보시는 건지. 그래서 이 장소가 하시고자 하는 그 취지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계속 이 자리에 계속했을 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혹시 그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을 발표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예. 제가 그 질의 내용을 들었을 때 좀 미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매주 기자회견을 한다고 자칭했냐면 정책 선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하는 과정에서 자칫잘못해서 이신공격을 흘려갈 수 있는 소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현직에 계신 분들을 비판을 하는데 비판하더라도 저는 대안 있는 비판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하고는 상의했는지 제 자신은 안 했습니다. 제 실무자들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미친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정책을 매주 발표하는 것도 개인한테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는 선거 모토를 바꾸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부담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청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저기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났고 저희들이 정책 선거를 한다고. 잠시만요. 네, 마지막 한 번. 예, 저도 뭐 장군님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19대
총선까지 지방선거 시장 후보들까지 기자 회견을 한다 했을 때 난해하게 기자들이 포스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작년 지방선거 지선 때 구리시장 후보라는 영창 후보님이 이 자리에서 기자 회견만 하시고 구리시 출기자로서 문매를 받고 낙선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백성규 차관이 생가에서 출마 선언만 하고 기자들한테 문매를 받았습니다. 후보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데요. 기자들이 불러주는 보내주는 보도자료만 쓰고 너들은 던지주만 써라는 기자들이 아닙니다. 출마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들하고 본인의 기자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20대 구미 의뢰 국회의원 후보로서 나왔다고 정책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자꾸 회피하고 진군을 회피했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매주 의원을 공약을 발표를 했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기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좀 스태프들하고 많이 의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우리 최 대표님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고 매주에 그런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을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이든지 앞으로 좀 더 성의 있고 성실하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모질한 부분이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책임도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